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준입니다. 네, 머니네버 슬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가 다시 냉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시장에서는 그 전날 있었던 FOMC 결과 이후에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경기 침체만은 아니기를 바랐는데 실제로 나왔던 최근의 데이터들 중에서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우려감으로 돌아섰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도 명확하게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2.3%대 하락하면서 17,194포인트 선까지 밀렸고요. S&P 500 지수도 1.37% 하락하면서 5,440선까지 밀렸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2% 내렸고요. 43,300선까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됐던 경제지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는데요. 한 주간 신규로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의 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우면서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 24만 9천 명으로 직전 주보다 14,000명이 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많은 건수로 시장 예상치였던 23만 6천 건을 웃돌았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 4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증가는 실업 후에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서 미 연준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서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이날 나온 경제지표에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약화가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제조업 PMI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46.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6월에 48.5보다 하락한 수치이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았는데요. 50 이상이면은 경기가 활성, 이하면 경기 침체를 뜻하는 이 제조업 PMI 지수. 이로써 4개월 연속 50보다 낮았고요. ISM 측에서는 지난 21개월 중에서 20개월이 다 제조업황 위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8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1일 이렇게 발표된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면서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왔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했던 이 기술주 하락을 주도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모두 하락했고 뉴욕 3대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홀딩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 큰 타격 입었는데요. 15.7% 하락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이 암홀딩스 실적 발표하고서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 기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과열된 이 주가에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그만큼의 충분함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회사의 라이선싱 부분에서는 강력한 실적을 달성했지만 네트워킹, 산업 그리고 기타 카테고리 흐름에서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에 대한 미지근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는 16% 정도 하락했고요. 네. 올해 정말 큰 변동성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 59% 상승했습니다. 네, 암홀딩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 물론 좋았던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혹은 이번 분기에는 좋았지만 다음에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나타나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밤새 움직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웹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12%대 급등을 했었죠. 그러나 이내 어젯밤에는 6%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8.5%, AMD도 무려 8%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퀄컴의 주가도 9%,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 내용이 좋았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 넘게 하락했고 인텔도 본장에서 5% 하락했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장중에 20% 넘게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당연히 나스닥 지수는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요. M7 종목 가운데서 유일하게 초록불을 켠 종목은 메타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 넘는 급등을 보였죠. 메타의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광고 쪽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난 건 중국 기업 중에서 이제 테무 같은 그런 기업들의 광고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비용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광고에 대한 수요는 모두 메타가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내용 좋았습니다. 앞으로 AI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 유일하게 그래도 상승폭을 줄였음에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0.3에서 0.4%대 소폭 조정을 보였고요. 애플은 1.68% 하락,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이 보였죠. 6.5%.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한 아마존의 주가는 1.5%였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달드리겠고요. 필수 소비재 쪽은 또 이러한 시장에서 또 버텨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허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필수 소비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간식거리니까요. 군것질거리니까. 여기에 있어서도 매출이 견조하게 유지는 되고 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했고요. 반면 필수 소비재 안에서 P&G의 주가는 최근에 좋습니다. 3% 이상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 최근에 계속해서 70달러 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제유가 큰 폭의 상승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어제 그러니까 밤사이 거래에서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음에도 에너지주들의 움직임은 안 좋았습니다. 쉐브론의 주가는 4% 넘게 밀렸고 코노코필리스도 2%, 옥시덴다 페트롤리움도 2% 넘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 일라일리가 다시금 재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가 3.5%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함께 존슨앤존슨, 에버비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랐고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아래에 있는 금융주도 좀 영향을 같이 받은 것 같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고요. 특히 중소형 은행 관련한 종목들이 특히나 낙폭이 컸고 대형 은행주 가운데 웰스파고의 주가가 4%까지 밀렸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실적 발표 내용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특징주 4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일라이릴리인데요. 일라이릴리는 체중 감량제 제프바운드가 성인 비만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그런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부전 및 비만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정성과 효능을 검사했는데요. 신부전 결과 38% 감소했고요. 이외에도 참가자들의 체중 15.7% 감소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올해 말에 미국 FDA 및 기타 규제기관의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이며 간밤에는 3.5%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인데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2분기 매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외에서 주가가 5% 넘게 떨어졌는데요. 아마존 지난 2분기 실적 1,479억 8천만 달러의 매출과 그리고 주당 1.26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죠. 이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19% 정도 늘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여기에 더해 아마존이 클라우드와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쓴 비용이 급증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아마존 2분기 연속 분기 대비 성장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는 1.57% 하락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5% 안팎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인텔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텔 실적 발표 역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발표에 주가 폭락했습니다. 2분기 128억 3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02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인텔의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매출은 1년 전보다 9% 정도 늘어나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부문 매출에서는 시장 전망치보다 한 1억 달러 정도 낮았습니다. 인텔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대대적인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는 5.5% 하락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는 13% 이상의 폭락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오늘 새벽 5시 30분에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2분기 매출 857억 8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1.4달러의 주당 순이익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요. 실적 발표 전에 애널리스트들은 이 너무 높은 기대감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이 경고가 무색하게도 간밤 정규장에서 1.7% 넘게 하락했지만 실적 발표 후 2% 정도의 상승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징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밤사이 미증시에서는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주식 관련해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매일 제공해드리고 있는 머니네버슬립, 좀 더 자세한 콘텐츠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증시 포인트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드 뉴스는 악재다.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경기 침체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배드 뉴스 이즈 금리 하락을 얘기하는 굿뉴스로 해석을 하곤 했는데 악재가 이제는 악재로 반영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경제에 있어서 배드 뉴스는 증권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온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배드 뉴스가 증권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우선 지난밤 첫 번째 배드 뉴스는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9천 건을 기록해서 직전주에 비해서 1만 4천 건이 늘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증가한 셈인데요.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7천 건을 기록해서 직전주보다 3만 3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배드 뉴스도 있었습니다. 제조업계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7월 구매자 관리지수는 46.8로 나왔습니다. 지난달보다 하락한 건 물론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는데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넉 달 연속 위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통상적으로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확장, 또 그 이하는 위축을 나타내는데 S&P 글로벌의 7월 미국 제조업 PMI 역시 마찬가지로 49.6을 기록하면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나마 확장세를 보였는데 이 7월 들어 그 기세가 꺾인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가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라이언은 제조업 부진은 미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을 높이고 또 노동시장의 둔화는 연준이 금리 인하 정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우려를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칸트로위츠 수석투자 전략가는 이전까지는 배드 뉴스가 호재였지만 이제는 주식에 더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FOMC에서 7월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경제적인 여건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연준은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직후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경기는 식고 있다 쪽으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연준은 어떠한 생각의 선회가 나타나게 될지도 여러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한입뉴스 보도록 할 텐데요. 한입뉴스 첫 번째 소식도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인텔 3분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도 힘들었는데 3분기 앞으로도 힘들다라는 거죠. 3분기 실적에 대한 낮은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힘들다 보니까 15,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며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텔의 급락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본장에서도 하락했지만 2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인텔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3분기 전망을 두고 애널리스트의 기대보다 훨씬 낮은 매출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25,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미래 전망에 주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정규장에서 5.5% 하락한 인텔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추가로 18% 가까이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지급했었던 배당도 다음 분기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주주 환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펼치는 미국 기업들 워낙에 안 좋게 되면 먼저 배당부터 없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랬던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쉽사리 회복되지 못했던 점을 들고 보면은 인텔이 과연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가 참 미지수입니다. 다음 한입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전달 드리는 것 같네요. 모더나, 우리도 힘들어요. 모더나도 실적 발표가 장중에 있었죠. 2분기 실적 발표는 일단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40억 달러에서 30억에서 35억 달러로 하향 조정이 된 건데요. 유럽 매출도 감소하고 미국 백신 관련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도 엄청 많이 하락했죠. 네, 맞습니다. 이 인텔에 이어서 모더나 역시 고전을 면치 네. 못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번 분기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40억에서 30억에서 35억 달러로 범위 하향하는 조정 모습 보였습니다. 유럽에서의 매출 감소 및 미국에서의 백신 경쟁 심화, 그리고 2025년으로 연기될 수 있는 국제 매출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같은 부진한 전망에 모더나의 주가는 이날 21% 이상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자, 모더나 그리고 인텔, 그러니까 산업 업종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암울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어서 아주 배짱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한입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구독료가 42.99달러입니다. 이게 할인한 그런 금액이 아니고요. 요 가격인데 뭐가 42.99달러냐?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베뉴 스포츠라는 플랫폼입니다. 월 구독료가 거의 43달러에 육박하는데 중계권 취득 문제로 고가의 구독료를 책정을 한 겁니다. 미국 최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OTT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과연 비싸도 구독 가치가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이 베뉴 스포츠는 디즈니의 ESPN 그리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폭스 코퍼레이션이 공동으로 설립한 스포츠 스트리밍 합작 벤처입니다. 월 구독료를 42.99달러로 책정을 했는데요. 스포츠 라이브 스트리밍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TV 프로그램인가 동시에 이 중계권을 취득하는 문제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유료 TV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이에 기존 유료 TV 배급사와 가격을 맞추고자 상당히 고가의 구독료를 책정한 셈인데요. 이런 가격 정책이 OTT 시청자들에게도 통할지는 앞으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정치권 관련한 이야기 전달 드립니다. 마지막 한입 뉴스 헤드라인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트럼프 소속의 공화당 후원금이 지금 1억 3,870만 달러가 더 적립이 됐다고 하죠. 지금 6월과 7월에 합산액을 해봤더니 총 3억 2,700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도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후보로 거론이 되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죠. 그러나 관련해서 후원금이 얼마인지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캠페인이 7월 동안 1억 3,87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6월 모금액인 1억 1,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인데요. 이로써 트럼프 진영은 8월 시작하면서 총 3억 2,7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는 아직 7월 모금액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한 그 주에만 2억 달러 가량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대선 앞두고 정치권 관련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관련한 소식도 이 머니네버슬립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종목 뉴스는 실적 발표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 애플이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실적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애플 실적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이죠. 애플이 회계연도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은 857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0.24% 늘어난 253억 5,2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순이익과 희석 주당 순이익은 각각 214억 4,800만 달러와 1.4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월스트리트의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애플은 매출과 수익 모두에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표를 가져온 셈이라고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문별로 좀 볼 텐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서비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에 좀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번에 부문별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사업 부문별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핵심이죠. 이 아이폰 부분의 매출은 392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4%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 이상에 달하는데요. 아이폰 판매 부진이 애플의 아킬레스건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분기는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맥과 아이패드 부분의 매출은 좋았습니다. 이 두 부문의 매출은 각각 70억 900만 달러와 또 71억 6,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2.47%와 23.67%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웨어러블, 홈앤 액세서리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80억 9,700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242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별 매출에서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게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 매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늘었나요? 유일하게 매출이 감소한 지역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이 중국의 분기 매출이 1,407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애플이 중국에서의 입지가 조금씩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우려를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우리 서비스 쪽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앞으로도 더 주력입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 있어서 전년비 매출 증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쪽 매출 줄어드는 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이상의 악재로 발현되지는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는 아마존의 실적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도 실적 꽤 괜찮았던 것 같네요. 네, 아마존도 좋은 성적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은 2분기 매출이 1,479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비약적으로 늘었는데요. 분기 영업이익은 146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1%나 늘어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분기 순이익과 희성 주당 순이익도 각각 134억 8,500만 달러와 1.2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꽤나 탄탄한 실적을 보인 아마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의 기대보다도 괜찮은 성적표였고요. 매출은 기대에 살짝 못 미쳤지만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당 순이익은 기대를 상당히 상회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나 부문별 실적 궁금한데 클라우드 쪽 매출 어땠습니까? 네, 클라우드 부문 살펴보겠습니다. 즉 AWS의 실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WS의 부문의 매출은 262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부분의 영업이익 역시 93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3% 이상 증가한 수치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이번 2분기 아마존의 매출과 순이익을 견인한 부분은 이커머스가 아니라 이 클라우드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AI 관련한 모멘텀이 또 얼마나 더 발현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내용까지 확인해봤고요.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머니 네버 슬립은 매일매일 여러분께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